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건축 제도 영상 촬영을 합니다. 오늘은 2026년 0506. 오늘 하는 일은 그 도면 분석, 아니면 역설계, 아니면 도면 베끼기, 그 정도. 어쨌든 도면을 하나 평면도를 그려볼게요. 최근 작품인 것 같아요. 건축사, 여기 보시면 건축사라는 잡지책에 나온 작품인데, 보시면 뭐 멋있죠? 제가 봐도 멋있습니다. 여기 평면도가 있고요. 안에 내용도 3D도 멋있죠. 실제 모습인데 내부도 내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주 다이나믹한 인면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의외로 평면도로 이렇게 잠깐 보다 보니까 평면은 외관은 다이나믹해요. 평면은 평이합니다. 그래서 요 차이, 평면 같은데 외관은 왜 이렇게 다이나믹할까? 여기 궁금증이 생겼어요. 왜 다른 느낌이지? 왜 다른 느낌이 날까? 이 설계를 엄청 잘해서 그럴 수 있고요. 예,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 또는 도면에 평면도에 이렇게 보시면 평면도에 이 외관의 느낌이 잘 표현되지 않았어요.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외관에는 이렇게 뭔가 다이나믹한 밑면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가만 보면 약간의 착시가 좀 있어요. 왜냐면 평면은 지하 1층, 지하 2층이 또 있고요. 그래서 1층, 2층, 3층으로 돼 있고, 있어도 지붕층이 있거나, 도면 여기 보면 5층까지 돼 있네요. 그래서 굳이 해석하자면 1층, 2층, 3층, 4층, 5층 이거나, 약간의 이건 그 착시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5층이라 할지라도 뭔가 도면이 빠진 부분들이 많아요. 뭐 빠졌냐? 일단 평면도가 부족해요. 지하 2층이 없고, 또 4층, 5층 평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유출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평면도에는 드러나지 않는 가벽을 사용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벽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공간을 날아다니거든요. 이렇게 실제 안에는, 내부의 평면은 아주 평이한데 외부에 이렇게 장식 요소로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 시선을 끌 수 있는 디자인을 했다. 예, 엄청 다이나믹하죠. 이렇게. 근데 사실 여기 보시면 공간이 다 뻥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공간이 활용성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열이나 뭐 이런 걸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영역이 많이 생긴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좀 이쁘게 했다. 예, 이쁘게 했죠. 이쁘게 했는데, 이쁜데 점점점 기분이 나쁘다. 왜 그럴까요? 약간 속은 느낌? 평면은 엄청 평범해요. 그냥 그 용적률을 최대로 찾기 위해서 최대로 찾았죠. 심지어 199%, 59%, 62, 200%라는 기준 아래서 거의 그렇죠. 강남이 원래 그렇죠. 단 한 평, 아니 한 평도 아니죠. 단 1제곱미터도 놓칠 수 없다. 저도 거기서 일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큰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사고가 없었나 보죠. 더군다나 이렇게 장식 요소가 많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문제라기보다는 논란이 생길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비용이 증가합니다. 당연히. 요만큼만 지면 되는데, 이렇게 장식을 이렇게 해서 뻥 뚫어가지고 이렇게 재료가 늘어나니까요. 물론, 그래서 이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복잡하죠. 예, 복잡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측하지 못하는 하자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건축 하자라는 거는, 건축을 하자, let do it, 이런 게 아니고요. 결함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결함들이 대부분 복잡하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물론 사람마다 아무리 복잡해도 뭐든지 그래요.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건축을 잘하는 일이 키포인트인데, 건축이라는 거를 잘 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물론 누가 하는가에 따라 많이 다르죠. 근데 아무튼 간에 잘하는 것이 아주 어려운 분야입니다. 어느 분야나 그렇지만 잘하면 되죠. 쉽지 않아요.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약간 기분이 좀 찜찜하지만 가볍게 스케치로 평면을 분석하는 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녹음이 되나? 녹음이 되고 있어요. 우선 지하층을 보면은
뭐 이렇게 땅속에 묻혀 있는데, 또 신기하게 한쪽 면은 오픈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픈돼 있는 장소 같아요. 이쪽 면은 땅속인 것 같고요. 그래서 재층이다.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뭐 보면 볼수록 물음표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돼 있는 것이. 신기하네. 경사가겠죠? 도로가 경사가 있나 보죠, 따로. 예, 뭐 있나 봐요. 아무리 생각해도 쉽지 않아요. 그렇게 경사가 많은 땅인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 같으면 얘는 오픈이라기보단 이 부분은 일종의 썬큰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평면이 친절하지가 않아요. 대충 보면은 평면을 그리거나 분석하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할 일이 뭐냐면 기둥 축선, 뭐 축선이라고 제가 하는데 기둥열, 구조열 이거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현재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이 평면은 아주 단순해요. 이렇게 네모난 왁구 속에서 충격이 하나, 둘, 세 개 있고요. Y축으로 Y1, Y2, Y3, X축으로 X1, X2, 뭐 당연히 두 개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하에는 보면은 이렇게 뭐 제가 분석한 대로 있고요. 1층으로 올라가면은 당연히 이 충렬을 우선 그려줍니다. 이렇게 충렬을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 비례감 때문에 제가 살짝 그림을 수정했는데 여기도 충렬이 이렇게 그래서 충렬 있는 쪽은 기둥을 하나씩 이렇게 박아줘요. 기둥이 대략 있다고 치고 실제로 있기도 하고 이렇게 기둥 대신해서 이렇게 코어가 엘리베이터 코어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의미죠. 그 다음에 또 기둥 대신에 벽체가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약간의 위치가 변경되지만 이렇게 벽체가 그런 역할을 하고 여기 필로티죠. 필로티 주차장 역할인 것 같아요. 코어 쪽에 뭐 이런 벽체들이 구조 역할을 조금 해주면서 계단을 이루고 있다. 이제 강남에서 설계하다 보면 이제 흔히 하는 수법, 스트레이트 계단 이렇게 많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계단, 요 부분이 계단이 있는 곳인데 계단이 있는 곳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면 강남은 대체로 이렇게 이쁘게 하려고 이렇게 스트레이트 계단을 많이 써요. 한 단 쉬었다가 올라가서 또 돌죠. 그래가지고 쭉쭉쭉 올라오게. 엘리베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군요. 내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다음에 여기 엘리베이터 홀이 있고 스트레이트로 딱 들어오게. 1층에 보니까 뭐 아시는 분은 알고 사실 저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평면이긴 해요. 근데 이제 강남의 기본적인 주차를 쫙쫙 뽑기 위해서 이렇게 주차를 먼저 설계했겠죠. 이렇게 주차를 4대를 설계를 해놓고 거기 주변에 이제 온갖 이제 건축 기법이 들어가는 거죠.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이 쉽지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뭐 온갖 법규와 온갖 잡기술들을 다 이용해가지고 더군다나 요즘에는 이 법이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여담이지만 건축사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건축사는 누가 보면 하여튼 결론이 뭐냐 맞는 엔터테이너예요. 별걸 다 해야 돼요. 디자인도 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말도 잘하고 구조도 알고 뭐 시공도 알고 영업도 알고 돈도 벌어야 되고 뭐 착하기도 해야 돼요. 하고 하여튼 건축사는 만능이다. 점점점. 뭐 하나도 부족하면 바보 취급받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1층이죠. 1층 평면도가 중요합니다. 강남에서는 뭐 어디나 다 1층은 중요해요. 그래서 1층에 지금 현재 파악한 걸로 봐서는 이렇게 기둥이 있다. 기둥열을 벗어나지 않았다. 벽체가 있기도 하고요. 사실 건축은 내외부 파악이 제일 중요한데 내외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건 뭐좀 보다 보니까 파악은 돼요. 한 번에 알 수는 없죠. 그래서 대략 이게 정확히 알 수 없고 또 틀리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자, 대체로 대략 내외부를 이렇게 표현해 보면 대략 이렇게 아주 아주 대단합니다. 이제 외부네 여기가. 이거 외부예요. 엘리베이터 있고. 여기까지만 내부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 1층이 여기까지가 내부예요. 설계를 잘했죠. 이렇게. 나머지 다 외부. 그러니까 뭐 일로 이렇게 들어와서 ENT 엔트런스. 외부에서 걸어들어서 외부 계단을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그렇겠죠. 여기 주차장이 또 있어. 이제 당연히 주차는 최대한 확보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주차가 1, 2, 3, 4, 5, 6 6대 많이 확보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내부 공간이 있어요. 2번 금색. 그리고 여기 일부 테라스가 조금 있고 테라스. 여기 조금 조경을 했네요. 이렇게 조경 중요합니다. 사용승인 할 때 조경 잘못하면 이제 난리 나죠. 난리 납니다. 근데 아시는 분은 알아요. 뭐 모르시는 분은 영원히 모르는 게 좋아요. 하여튼 이 직업을 하다 보면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어야 되는가 고민할 때가 많아요. 또 화장실도 여기다가 넣네. 이렇게. 아따 내부가 더 있어.
내부가 더 있어. 잘 마카가 마르는 게 이쁘네요. 아무튼 쓸데없는데 화장실 있고 여기도 이렇게. 여기까지가 화장실. 근생 잘 뽑았죠. 주차장 뽑고 나머지 외부는 뭐 어쩌지.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외부로 노출돼 있어요. 그렇죠. 엘리베이터 출입구가 외부로 노출돼 있어. 쉽지 않죠. 근데 이제 과감하죠. 그렇게라도 풀어야지. 잘 풀어서 또 조금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경이 여기 있다. 그리고 주차장이나 외부 공간들 좀 표현을 해주면 이 파란색이 너무 시커머네. 나중에 잘 모르겠다. 주차장 좀 표현해볼게. 말라야지 이쁜데. 자, 그리고 나머지 기타 등등 외부. 여기가 1층입니다. 자, 2층으로 올라가면 점점 단순해지겠죠. 우선 충렬의 위치를 확인하고요. 대략 여기가 X2라고 하면, 그 다음에 X1열을 찾아야겠죠. X1열 여기 있다고 치고. 그러면 여기도 기둥 요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둥이 있고, 이 기둥이 있고, 이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또 기둥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기둥들은 이제 아주 교묘하게 엘리베이터를 기둥으로 활용했죠. 그리고 여기 벽체를 화장실 어쩌지 기둥처럼 구조화 시키진 않았지만 구조화된 그런 느낌이에요. 또 상부로 갈수록 구조체의 하중이 줄어드니까 대략 이 정도로 뭐 가능하다. 뭐 이렇게 해서 화장실 벽체에다가 코어다. 계단 코어에 묶여 있으니까 얼렁뚱땅 구조다. 뭐 이렇게 해서 충렬에 넣어놨고 여기는 구조 충렬이 있어야 되니까 올라갔죠. 그리고 여기는 계단이니까 외부가 이렇게 레이아웃이 되네요.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이제 내부 공간화 된 곳과 가짜 외부 공간도 있고 그래요. 엄청 복잡한 설계를 해놨어요. 근데 물론 이쁘게 하기 위해서 또 다 이유가 있죠. 이쁘게 하면서도 뭔가 건축사들만이 아는 뭐 그런 수법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외부인가 내부인가 몰라. 근데 이뻐.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다른 테크닉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강남은 공간을 어떻게든 예술적으로 만들어내서 돈을 아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일석이조죠. 그래서 무슨 얘기하냐면 이쁘게 만들고 눈길을 끌죠. 근데 그 이쁘게 만든 곳에 돈을 들였으니까 또 뽑아내야 돼. 뽑아내는 기법이 있다. 어떻게 뽑아내냐?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렇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쁘게 만들면서도 아주 그럴듯하게 호상하게 만들 수가 있죠. 뭐 걸리면 뜯어야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잘못 말했다가는 이게 나도 문제되나? 아무튼 설계를 잘 한 거죠. 이렇게 들어오고 아주 복잡한데 다 이유가 있어요. 당연하겠죠. 설계를 잘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내부 공간을 확인해 보면 여기 이렇게 또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이 면적 체크하는 직원이 머리털이 빠졌겠어요. 아주 복잡해. 자, 그래서 여기가 근생이고. 자, 보시면 여기 이런 데가 이제 뻥뻥 뚫려 있어요. 뻥뻥. 여기도 뻥 뚫려 있고, 여기도 뻥 뚫려 있어요. 여기도 뻥, 저기도 뻥 다 뚫려 있어요. 계단이야 뭐 뚫을 순 없고. 그래서 계단 부분만 좀 그럴듯한 색깔로 표현하면 코아라고 할 수 있는 이게 다 뭐예요? 외부 계단이에요. 이렇게. 여기도 계단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그 부분. 여기 다 이것도 계단이죠. 여기만 제외하고는 여기 다 외부예요. 그래서 외부 공간화 시켜놨다. 이게 오픈, 또 오픈, 또 오픈, 또 오픈. 이거 인허가 내는 게 뭐 가능하죠. 근데 돈을 많이 썼다. 많이 쓴 데는 이유가 있다. 이런저런 이유. 자, 이제 벌써 2층을 했네. 3층을 볼까요? 3층도 이렇게 충렬이 여기 X2열이 있다고 하면 X1열 놓고 기타 공간. 기둥을 먼저 표시를 해요. 그럴듯하게 기둥치가 조금 바뀌었네. 충렬이 바뀌었어요.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충렬이 기둥이 줄어들어서 옥상을 올라가면서 하중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이렇게 한 것 같고요. 엘리베이터는 끝까지 와야 되니까 이 위치에 있고 여기에 기타 등등 화장실을 오밀조밀 쭉쭉쭉 넣어놨어요. 남녀 분리까지 하면서 아주 그냥 잘했어요. 온갖 테크닉을 다 써가지고. 그리고 뭐 한 1제곱미터라도 살려야 되는 곳이 여기니까요. 이렇게 해서 계단하고 잘했어요. 여기 문짝이 다 있네. 여기 좀 특이하네요. 갑자기 내부로 바뀌는 듯한 느낌이에요. 여기가. 이거는 뭐 천천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단이 이렇게 쭉쭉 하다가 내부가 바뀌면서 오묘한 성품인데요. 이것도 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외부죠. 뭐 형태가 좀 바뀌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디자인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든 눈에 띄는 걸 만들기 위해서 그럼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 아무리 설계를 잘해도 밋밋한 느낌이 나면
공사비도 아껴줘봐야 이제 나중에 사실 지나고 나면 공사비 쓴 거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려워요. 비싸게 얘기할 수 있고 거기에 맞는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니죠. 거기에 맞는 합당한 조건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막상 건축사가 이렇게 신도 아니고 뭐 이렇게 다 잘 해놨는데 공사하는 사람이 돈을 좀 띵겨 먹었다거나 공사할 때 이제 건축주랑 또 싸우면 그러면 또 골치 아파요. 결국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마무리를 못하면 이제 큰일 나죠. 그런 일을 많이 겪은 이제 우리 저 선배님들은 일단 그런 일을 안 하죠. 사실 이게 맞는 얘기인데 저 같은 사람들은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결국은 해야죠. 일을 해야 돈을 벌고 먹고 사니까요. 아무튼 그래도 리스크는 항상 있다. 그래서 이제 좀 있으신 분들은 리스크를 감내하고 싶지 않죠. 괜히 리스크를 감내했다가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고민입니다. 지금처럼 요즘처럼 일이 줄어들었을 때는 리스크는 둘째치고 일단 살고 보자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약간 오묘한 평면이에요. 여기 지금 뭐 이렇게 갑자기 내부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계단을 문을 열고 들어갔죠. 내부인가 외부인가? 이건 물음표인데. 어쨌든 보통만 생각해보면 여기까지가 이렇게 내부인 것 같아요. 아마도 이거는 내부라기보단 이 시큐리티 때문에 문을 달아놓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렇다 그러면 좀 수정을 좀 해놔야지. 아무튼 외부일 수도 있다. 자, 그러고 보면 여기 이제 뭔가 이 공장 날개 같은 이 오픈구들, 오픈 또 오픈. 인터넷이 발전해서 이렇게 글도 쓰고 뭐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유튜브도 찍을 수 있는데 그만큼 뭐가 있다? 리스크. 이게 철자 맞나? 아무튼 리스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 1층, 지하 2층 더 있습니다. 근데 안 그렸고요. 그때 4층, 5층은 프라이빗해서 공개를 안 한 느낌도 조금 있어요. 종이가 부족했거나. 어쨌든 공개된 평면만 놓고 보면 장식이 좀 많다. 그래서 이쁘다. 그럼 됐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어수선한 평면 분석, 도면 분석, 어수선한 역설계, 어수선한 도면 베끼기 그런 걸 해봤습니다. 고생 이 시간까지 들어주시느라 고맙고요. 아직 그 채널의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포스 TV입니다. 저는요 포스 건축사 이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추가로 보너스. 지금 앞서 얘기했던 요 가로 벽체들에 대한 이제 건축가의 얘기를 들어보니 이 가로 벽체들이 이 주변 관계에서 시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대요. 그럴 수 있죠. 시선 차단. 그러면서 동시에 이 가로 벽체들이 만든 공간들이 뻥 뚫려 있으니까 시선을 차단하면서도 빛과 뭐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낸다. 무엇보다도 관계를 만들어낸다. 무슨 관계? 이게 이제 건물과 도시와의 관계를 만들어낸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를 이분이 명명을 했어요. 아주 뭐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공중의 담장이다. 그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 외벽 이렇게 가상의 가벽이라고 하죠. 가벽이 두 가지 기능적 역할을 하는데 하나는 이제 시선을 차단해주고 이 주변들이 다 다세대 그런 동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들여다보겠죠, 막 서로. 그래서 그 시선을 차단해주면서도 빛과 공기의 흐름 이런 것들을 유지시켜주는 지하로도 빛을 내보내고 그렇게 유지해주고 이런 이제 기능적인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더불어서 이 가벽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모습 아주 다양하죠. 보시면은 엄청 다양하죠. 이렇게 밋밋하게 만든 이 주변의 건물들보다 훨씬 도시와 관계를 맺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공중의 그러니까 하늘에 떠 있는 일종의 담장이다. 그렇죠? 그래서 막는 담장이 아니라 반쯤 열리고 닫힌 담장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컨셉인 것 같아요. 물론 쉽지 않은 컨셉이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저도 이제 예전에 이런 시도를 많이 해봤는데 엄청난 이제 비용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리스크를 여기 있죠? 리스크를 잘 감당해내면서 이렇게 완성해내면 보시듯이 엄청 다이나믹하고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랄 정도의 어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상하부에 지하로 이어지는 공간 또 상부로 이어지는 공간들 이게 썬크네 일종의 썬크이죠. 계단으로 빛이 내려오고 또 아래에서 봤을 때 되게 다이나믹한 뷰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도시에서 이런 관계를 맺는다. 그래서 건물과 도시와의 관계를 맺는다. 그 말을 이제 컨셉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공감이 되고요. 이런 점이 건축을 좀 독특하게 의미 있게 만들어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보너스 괜찮았죠? 자, 보너스 다음에 봬요. 안녕. 아, 맞다 까먹었다. 보너스 하고 여기다 또 하나 해놔야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누구라고요? 보스TV 보스건축사. 감사합니다. 끝.